자,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쓸까요? 그냥 할까요? 잘 들리시죠? 교사는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뭔가를 들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강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될 건데, 사실 제가 오늘 많은 걸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에듀테크는 도구일 뿐이고, 학생들과 수업 시간을 어떻게 소통하느냐. 결국, 에듀테크라는 도구 사용하는 기술적인 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뭐 기술적인 거는 뭐 낚시 잡는 법만 가르쳐 드리면 물고기 안 잡아 드려도 뭐 필요하면 잡아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 하려고 하고요. 1시간 반 동안 욕심을 부리면 많은 걸 못 하거든요. 사실 인공지능도 하고 싶고 생활지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뭐 할 얘기는 무지무지 많은데 오늘은 제목대로 바로 배워 바로 써먹는 에듀테크에 좀 집중적으로 제가 펼쳐 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금방 갈 겁니다. 하면은 끝날 거고요. 이따가 더 해달라고 떼쓰기 없기. 왜냐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게 12시 10분에 끝나는 건가요? 10분이 연장돼서 20분에 끝나는 건가요? 20분이 끝나는 곳으로 그럼 20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제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겁니다. 아마 저렇게 빨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럼 시간이 부족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까 제가 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좋은 수업은 선생님이 행복한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 이런 데 강의 와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자료를 받아서 뭐 토론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는데 이 수업을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근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2, 3일은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사전 작업부터. 근데 준비하다가 제가 지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업에 들어가서 제가 힘이 들면 그 수업도 재미가 없어져요. 물론 공개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한 2, 3일 준비를 해서 멋진 수업을 하고 아이들도 환호하고 좋아하고 저도 만족스러운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딱 나와서 이런 생각 들죠? 이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구나. 매번 이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다음 수업을 2, 3일을 또 준비해서 1시간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국은 지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치면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는 연수도 이걸 배워서 어떻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앞에 있는 교사가 행복하면 학생들도 행복해집니다. 앞에 있는 교사가 재밌어하면 수업 듣는 학생들도 재밌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앞에 있는 교사가 인상 푹푹 쓰고 하면 애들도 같이 인상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링크 들어가 보셨나요? 여기 제가 들어가면 애니팡 게임 해보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죠. 누구 점수가 제일 높은지.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4번 줄에 있네요. 4번 줄에 여기 들어가서 애니팡 게임 해보십시오 라고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애니팡 게임을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하기 누르고 같은 줄을 이렇게 3개 맞추면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3개를 맞추면 이게 세로로도 맞춰도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끝나면 점수 입력이 나올 건데 내 점수가 이 정도면 상당하다 그러면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이건 좀 그렇다 그러면 1, 2, 3을 적으시던가 A, B, C를 적으시면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본인 점수를 적으면 본인 이름을 적으면 내가 오늘 몇 등 했는지가 나와요. 내가 오늘 몇 등을 했을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애니팡 게임이에요.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게임처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95%까지 만들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 보면
이걸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니팡 게임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이번 단원 들어갈 때 이 단원에서 나오는 중요 용어들을 넣어주면 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새로 나오는 용어에 친숙해지겠구나. 그럼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겁니다. 자, 한 번만 하십시오. 한 번만. 자, 점수 다 입력하셨나요? 그러면 교사는 아이들이 하고 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선생님들 것도 보면 왼쪽 아래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면 이민석 선생님 149점. 이렇게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본인 이름 넣었으면 나 몇 점인지도 확인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 기법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국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야, 이거 하면 용어가 친숙해져서 좋아. 끝나면, 한 번 딱 끝나면 뭐 하죠? 국어를 합니다. 얘들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재밌지 않니?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어를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학생들로부터 요구하게 만든다. 요게 오늘 제 강의와 같이 주어지는 가장 큰 수업 팁일 겁니다. 제가 딱 한 번만 해야 돼. 끝나면 아이들한테 어떤 반응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이제 그만해.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한 번만요, 더요. 이제 내가 100점 나와서, 와, 100점이다 좋아했는데, 등수를 딱 봤더니 옆 친구가 101점 나왔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지죠?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요. 안 돼. 한 번만 더 해요. 학생들이 요구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럼 마지못해서, 시간도 없는데, 그럼 딱 한 번만 더 할까? 애들이, 네. 그러면, 그래, 한 번만 더 해. 그러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하면 단어 외우는데 도움이 돼. 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셨죠? 시간 안 드릴 겁니다.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애니팡 게임에다 단어를 넣은 거예요. 이 단어를 넣으면 수업을 하면서 좀 친숙해지지 않을까? 선생님들 수업하면서 단어가 좀 들어오셨나요, 눈에? 수성, 금성 이런 게 좀 몇 번 하면 외워질 것 같으신가요? 안 외워질 것 같으신가요? 외워질 것 같으신가요? 네. 왜 거짓말 하시죠? 단어를 보고 하셨다고요, 이 게임을? 점수 높여라 그러면 높일수록 색깔만 보여요. 언제 단어를 읽습니까? 색깔 보고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업에 실패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단어에 친숙해지겠지? 웬걸? 나중에 봤더니 단어는 아무도 안 보고 점수 더 높이라고 하면 색깔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어를 안 보는구나. 여기에 기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배경색을 꺼보세요. 배경색을 끄시고 다시 한번 시작을 누르고 게임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0점만 넘으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자, 시작하기 누르시고 도전해 보시죠. 50점 이상. 자, 어렵죠? 이제 단어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배경색을 껐는데 배경색이 완전히 똑같지 않죠. 처음에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배경색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10초 정도 하다가 때려치더라고요. 아우 짜증나. 너나 해. 막 때려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또 설계를 잘하다 보면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위주를 꺾어버린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약간의 색깔 차이를 넣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진한 것끼리 모여 있으면 혹시 같은 단어가 아닐까? 아마 단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수업은 밀당이거든요. 보다 보면 진한 것끼리 모여 있네? 그럼 혹시 같은가? 하고 보게 되죠. 자, 점수가 좋으신 분만 입력하세요. 1등 하신 분 상품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상품 준비를 안 해가서. 자, 누가 1등 했나 잠깐 보겠습니다. 노현 선생님 41점, 장재희 선생님 73점. 우와, 이거 73점 쉽지 않은데.
1등은, 이거 9월 17일입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9월 20일 걸 보셔야 돼요. 이거 옛날 겁니다. 17일은. 9월 20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장재희 선생님, 이민석 선생님 공동 1등이네요. 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고, 이거 과제로 내면 부작용이 약간 있긴 해요. 애들이 집에서 과제로 50점 이상 맞아서 내일 제출해라, 뭐 패들렛에다가 화면 캡처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부모님한테 항의 전화 옵니다. 잘못하면 잠 안 자고 이것만 하고 있다고. 근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내가 50점 이상 맞으라고 그랬는데 79점 맞았는데 조금 이따 들어가 봤더니 80점이 1등이에요. 뭐 하고 싶죠? 이거를 깨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쉬는 시간에도 시키지 않아도 팍 남아서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에 재밌게 참여하면 좋겠다. 요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애들 태블릿 나눠주고 하면 좋고요. 오늘 하는 것들은 선생님들 하이러닝을 좀 많이 쓰시잖아요. 하이러닝에 URL 링크 걸어 놓으면 하이러닝 쭉 수업하시다가 중간에 요거 이제 게임 만들어서 링크 걸어 놓으면 거기 가서 이제 또 게임 해보고 또 돌아오고 뭐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이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본인 수업 자료를 넣어서?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군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네. 아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해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하고 가죠.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요거 만드는데 시간이 한 2분 정도 걸려요. 2분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 수업 기법입니다. 학생들하고 할 때도. 얘들아, 이거 별거 아니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누가 해보자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옆반 애들은 엄청 좋아하더라. 그리고 너희도 해보고 싶니? 그럼 처음에 애들 답변 안 하거든요. 그럼 너희는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궁금한 사람은 옆반 애들한테 물어봐. 친절하게 답변해 줄 거예요. 엄청 좋아했거든. 자, 넘어가자. 다음 진도.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도 해봐요. 이렇게 아이들이 요구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요구하면 바로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절하게 만들어야 돼. 요구하면 에이 뭐 저기 다른 애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철수하고 여기는 뭐 엎드려 있고 뭐 저 책도 안 펴고 다른 애들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거 하자.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야 일어나 선생님이 저거 보래잖아 막 이러면서 아이들 입에서 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시면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에서 모든 경우에 아이들이 요구하게끔 그 언어를 바꿔보십시오. 선택하게끔. 그럼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2분이면 만들거든요. 제가 열어 드릴게요. 지금 새로 고침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보시면 7번 줄이 열렸을 겁니다. 7번 줄 열리셨나요? 7번 줄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애니팡 학습용 게임 만들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중간쯤에 애니팡 학습용 게임 만들기라고 있을 겁니다. 위에는 설명이고요. 찾으셨나요? 그럼 거기 써 있죠. 아래 링크에 가서 만든다. 아래 링크 가시면 됩니다. 링크 가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오셨나요? 잘 안 되시면 옆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고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내 애니팡 게임에 나올 단어를 입력해라 이겁니다. 지금 샘플이 입력돼 있죠? 나중에 가서 꼼꼼히 입력하시고 싹 지우고 새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저 토성고리 밑에다가 엔터 치고 그냥 본인 이름 한번 더 추가해 보십시오. 토성고리 밑에다가 본인 이름을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근데 스마트폰은 아마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써 있어요. 가능한 노트북으로 해라. 왜냐면 스마트폰은 이게 입력하는 게 막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가능은 한데 좀 불편해요. 노트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토성고리 밑에다가 본인 이름 적으셨나요? 그러면 만들기 누르면 끝입니다. 만들기 끝. 자, 만들기 눌렀더니 이 아래쪽에 링크 주소가 만들어졌죠. 링크 주소 만들어졌죠? 이 링크 주소 학생들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작동하나 확인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링크 주소가 열리는 거거든요.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미리 보기 눌렀을 때 그 나온 애니팡 게임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다 들어가 계신가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주소를, 요 링크 주소 복사해도 되고요. 지금 미리 보기에서 열린 그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여기 들어가서 게임 해봐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단어 들어갈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안에서 쭉 입력해서 만드시면 돼요.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제가 쓰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쓰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쓰려고. 근데 제가 쓰려고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힐 것 같으세요? 만드는 방법이 어려우면 저도 귀찮아요. 이거 20분을 만들어야 돼? 다음 수업하려고? 그냥 하지 뭐. 그래서 저는 기능보다는 쉽게 만드는 데 초점을 뒀어요. 저도 빨리 만들어서 필요하면 쓸 수 있게. 굉장히 쉽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지금 애니팡 게임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미리 보기를 뿌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입력한 단어는 어디에 저장이 돼 있을까요?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다면 내가 열었을 때 애니팡 게임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이 링크 주소를 학생들한테 보내면 학생들 거에서도 열리거든요. 그럼 내가 만든 단어가 어딘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저장이 돼 있을까요? 클라우드나 서버에 저장을 하려면요, 반드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누가 저장한 건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안 하셨잖아요. 얘는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면 링크 주소에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링크 주소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뭐 회원가입하거나 로그인 시키거나 뭐 수업 코드를 날려주거나 이럴 필요 없다. 그냥 이 링크 주소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 링크 주소만 보내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한 거죠. 단점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게임하려고 봤더니 오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링크 주소에는 오타가 포함된 링크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요. 네? 색깔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없애는 거요? 제가 네. 설정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배경색 끄고 하게 시키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배경색 킨 거랑 끈 거랑 나중에 점수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켜고 이제 왜냐면 맨 처음에 애들 처음서부터 끄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증나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켜고 하고 자 지금부터 시합은 끄고 한다. 끄고 했을 때 점수랑 켜고 했을 때 점수랑 별개입니다. 그렇게 시합시키시면 되고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이해되셨으면 오늘 연수의 50%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절반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냥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내용 넣고 만들기 눌러서 링크 나오면 그 링크 보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링크 주소가 길어도 너무 길죠. 이거 학생들한테 보내주려면 어떻게 보내줘야 될까요? 링크 주소를 짧게 줄여서 또는 QR코드로. 혹시 링크 주소 짧게 줄이는 사이트 알고 계신 데 있나요? 비틀리? 또 알고 계신 데 있나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한.gl이라든가 뭐 t.li라든가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쓰다가 어느 순간에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막 옆에 이상한 광고 띄우기도 하고 뭐 하려면 뭐 사람인지 인증하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짜증나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95%까지 만든다고. 그래서 올 초에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도 있어요. 여기 4번 줄에 129.kr로 가라. 아니면 요 링크에 여기 11번 줄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11번 줄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129.k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방금 그 만들어진 긴 링크를 선생님들 만드신 거 갖다가 붙여넣기 해 보십시오. 애니팡 게임 만들어진 거 긴 링크 주소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미리 보기를 보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URL 단축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링크 주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링크 보내주시면 돼요. 본인이 만든 거 만약에 붙여놓으시면 스마트폰으로 한번 딱 찍어보시면 학생 입장에서 찍어보시면 스마트폰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애니팡 게임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학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만들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URL 단축 사이트를 만들어야 될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피싱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 경로로 쓰여요. 주소가 뭐 xxx 그러면 우리 안 누르잖아요. 근데 이디고 이게 왜 이디고냐면 교육하러 가자 이런 뜻입니다. Education Go. 그래서 이디고거든요. 그런데 이거로 링크를 걸어 놓으면 눌렀는데 이상한 사이트로 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들어가서 이상한 사이트 연결되어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들 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제목에 sciencelove.com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제 홈페이지에서 만든 프로그램만 URL이 단축이 돼요. 다른 사이트 넣으면 단축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구가 있어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독서 이런 거 우리 경기도 메신저로 보내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구글과 관련된 사이트만 URL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다른 거 넣어보시면 단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해되셨죠? 대신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인지 확인해라, 코드를 넣어라, 또 이동할 때도 5초 있다가 확인하고 이동해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게 한 세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한 200에서 한 400여 가지 있는데 다른 것들 이렇게 보시다가 이것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 똑같아요. 방법이. 들어가서 내용 넣고 링크 주소 만들고 짧게 줄여서 그냥 애들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링크 주소 짧게 보내줬을 때 제일 문제가 뭐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애들이 선생님 똑같이 쳤는데 안 되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가서 보면 항상 이거죠. 그거 1이 아니라 소문자 L이야. 그거 대문자 5가 아니라 숫자 0이야. 다시 쳐봐. 맨날 이거 하시죠? 그래서 얘는 숫자 1과 소문자 1, 대문자 5와 숫자 0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안 나오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URL 단축하셨을 때 아무도 안 나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나오면 분명히 한 절반 정도는 선생님 안 되는데요? 그거 1이 아니라 소문자 L이야. 다시 쳐봐. 이거 맨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차단해 놨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배운 거에 50%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돌아가고요. 여기 최근에 제가 이제 올 초에 도입한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이걸 선생님들이랑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과 공유방을 최근에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 교과 공유방을 누르면 국영수와 가채음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내가 만든 게 괜찮다 그러면 제목 넣고 단어 넣어주면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만들기 눌러서 내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니팡 게임은 사실 공유할 정도로 내용이 많지 않죠. 근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내용 많은 것들은 이렇게 공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를 구성해 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네. 점수는요. 이 선생님들도 이거 할 때 보통 들어가 봐라 그리고 나도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여기 왼쪽 아래 요거 누르면 점수를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안 나오게 했어요. 애들 계속 이것만 보고 있을까 봐. 태블릿에서도 PC 모드에서만 나오고 태블릿 모드에서는 안 나와요. 컴퓨터에서만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선생님들 지금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마다 등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그 스코어 보드가 다 따로 만들어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만드시면 아마 지금 미리 보기 한 거 들어가 보시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링크를 주면 우리 반 애들이 이제 게임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는 우리 반 애들 것만 나와요. 그 다음에 옆반 가서 하면 옆반하고 우리 반이 같이 나와요. 근데 나는 우리 반만 경쟁시키고 싶다. 그러면 만들기를 여러 개 만드시면 돼요. 1반용, 2반용, 3반용.
그러면 이제 일반용에서는 스코어 들어가면 일반 애들끼리만 경쟁이 되고요. 아니면 1학년용을 만들었으면 1반부터 10반에 들어간다. 그러면 1반부터 10반 애들이 경쟁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쓰려고 만들었거든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막 다른 학교 애들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요거 이해되시면 절반 끝난 거거든요. 조금 이제 복잡한 거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 20번 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20번 줄. 20번 줄 들어가시면 제가 직소 퍼즐을 만들어 놨는데, 요런 거 뜨죠? 학생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겁니다. 얘는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여기 티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에 티처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선생님 있죠? 그러면 마우스 휠을 돌리면 돌아가요. 돌려서 티처 옆에다 선생님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2 더하기 5는 7이니까 7 찾아서 돌려서 거기에다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문제하고 정답이 일치하게 맞춰주면 하나의 그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지금 이거 하러 오신 거 아니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와 정답을 맞춰주는 게임입니다. 그냥 태블릿 같은 걸로 탁 던져주면 이게 그냥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이런 것도 돼요. 거의 주관식으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은 이렇게 긴 문제,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은 이런 것도 주관식 문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 맞추기 하는데, 자, 요걸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용이 좀 많죠. 제가 만든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처럼 직접 입력하는 거. 근데 얘는 내용이 많죠. 이거 만들려면 저 내용을 문제답을 다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딱 애들한테 제공했더니, 선생님 오타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요. 좀 힘들죠? 그래서 두 번째, 최근에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간단한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을 일단 설명드리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제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 입력을 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 문제답해서 쭉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기 프로그램에 가서 문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입력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얘가 시작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거기 있는 문제와 답을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타가 났다. 그러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수정하시면 돼요. 훨씬 더 간편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반드시 공유를 해야 돼요. 보통 만들면 비공개거든요. 비공개로 해놓으면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고 나서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그걸 비공개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금방 만들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여기 18번 줄에 가시면 됩니다. 18번 줄. 18번 줄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삼각형 웹용 직소 퍼즐 만들기, 그래서 설명이 쭉 있을 거고요. 그냥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만드는 방법 찾으셨나요? 써있죠. 첫 번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복사해 간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누르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와 답이 들어있는 스프레드시트 샘플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열리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수정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문서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복사해 가야 됩니다. 파일에 사본 만들기. 지금 하나 복사해 가서 만들어 보십시오. 파일에 사본 만들기. 그러면 얘가 복사가 되죠? 뭘로 복사하겠느냐 이름 물어보죠? 그냥 적당히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파일에 사본 만들기. 그러면 복사가 됐죠? 그럼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이제 선생님들 겁니다. 자, 거기에서 1번 문제만 바꿔보죠. 1번 문제를 그냥 왼쪽에 본인 이름, 정답은 본인 교과.
그러니까 김정식 과학 이런 식으로 본인 이름 본인 교과. 나중에는 이제 나머지 다 바꾸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원하시는 내용으로 본인 이름 본인 교과 넣고요. 나머지 다 바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완성한 거죠. 여기서 얘를 이제 복사를 할 겁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근데 복사하실 때 중요한 건 맨 오른쪽 끝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걸 눌러서 공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못 가져간다고 그랬죠. 여기 공유를 누르셔서 이렇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서 완료하시고요. 다시 공유 눌러서 요 링크 복사하시면 돼요. 공유 눌러서 링크 복사하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주소가 이제 복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만들기에 가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작업은 다 끝났고요. 여기 다시 이제 그 링크 가보시면 만드는 방법 밑에 이렇게 뭐 4번 복사해서 공유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있네요. 아래 링크에 가서 만든다. 찾으셨나요? 아래 링크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까 애니팡 게임 만들기랑 거의 비슷하게 뜰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입력해라 이렇게 돼 있죠. 저기 있는 내용 싹 지우시고 지금 선생님들 아마 복사가 링크 복사 돼 있을 거니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전체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면 선생님들이 만드신 링크 주소로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들기 누르시면 끝이에요. 만들기 누르면 밑에 링크 주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주소 학생들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 뜰 겁니다. 거기에 선생님 이름과 과목이 나와 있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다 성공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하산하셔도 됩니다. 다 네. 마우스 힐러 돌리는 방법.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학생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참여하는 학생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잖아요. 거기에 마우스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손가락으로 자꾸 이렇게 끌면 이동하죠. 손가락 하나를 더 대고 돌리면 돌아가요. 원래 스마트폰에서 회전할 때는 항상 손가락 2개를 대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 거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신 거 링크 복사해서 아까 idigo.kr에 가서 붙여놓고 QR코드 만드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이 손가락으로 끌다가 손가락 하나 더 대고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 할만하죠. 얘는 교과 공유방 쓸만하죠. 교과 공유방 눌러보시면 몇 개 올라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들도 잘 만드셔서 와, 이 정도는 다른 선생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겠다 싶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교과 공유방에는 뭘 공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냐 하면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시트를 공유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죠. 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서 요거 4번 복사하면 되죠. 4번 복사하면 그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쫙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보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쳤는데 그럼 좀 수정해서 그거 다시 공유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넣고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받는 것보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만 공유해 주시면 그거 갖다가 내가 필요한 거 수정해서 더 추가하거나 빼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요? 없으신가요? 네. 사진이나 그림을 맞추는. 사진이나 그림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이 계정을 제가 돈 내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이나 소리 같은 걸 제가 안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용량이 버텨나지를 못해요. 사진 같은 거 이제 어차피 서버에 올라가는 거라 글자는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사진이나 이런 걸 첨부해버리면 용량이 버텨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사진 하나 정도 올리는 거는 여기다 올리지 않고 링크를 걸어서 쓰거든요. 그거 잠깐 여기에는 제가 안 올렸지만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몇 개 안 올려놨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많이 이렇게 제가 그림 퍼즐 만들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시작하기 누르면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 위치 해가지고 이제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 만들기 들어가 보시면 만들기 들어가시면 이미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 주소를 넣게 돼 있어요. 이미지 주소를 넣으면 제 서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웹에 구글 같은 데 이미지 검색해서 요걸 써야 되겠다. 그럼 그거 넣으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띵커벨 공유 사이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패들렛 같은 거. 거기에다 내가 쓰고 싶은 이미지를 올리고 거기서 이미지 복사해서 이미지 링크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써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 쓰러지죠. 7단계 맞춰봐라. 그럼 쓰러지죠, 애들. 쓰러지겠습니까? 안 쓰러지겠습니까? 그래서 10단계 해가지고 100칸짜리 만들어서 말 안 듣는 애들 끝나고 남았을 때 이거 맞추면 집에 보내줄게. 뭐 이제 맞추면서 뭐 이렇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81번 줄에 이제 이게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2,500개 올라가 있어요, 자료가. 근데 지금 선생님들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한 거 몇 개 안 돼요. 한 3, 40개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 최근에 만든 건데 이렇게 보시면 온라인 빙고 게임도 있고 그림 퍼즐도 있고 뭐 PDF 압축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습용 테트리스도 있고 있으니까 여기 뭐 왼쪽에 개발 자료에 학급 운영 프로그램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리 바꾸기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거, 뭐 학급 투표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거 있고요. 여기 수업 운영 프로그램 들어가면 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다 욜로 들어가요. 스마트 러닝. 스마트 러닝 들어가면 태블릿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쭉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만 사용하실 줄 알면 나머지 가서 보시고 이것도 써보고 싶네? 그럼 만드는 방법 똑같다고요. 그럼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알으셔야 될 거예요. 80% 끝났습니다. 이제 제목 보시다가 네. 직선 퍼즐 네. 어떤 분이 해보시는 거 공유에 들어갔더니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는데 네. 그건 그 선생님이 걸어 놓으신 거라.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안 들어가 봐서. 원래 우리가 그냥 공유하고 비공개로 해놓으면 비밀번호 없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이트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하고 가죠. 제가 좋아하는 거. 요거 한번 할까요? 57번 줄에 있는 거. 57번 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57번 줄. 요런 거 하나 뜨죠? 회전 추천판입니다. 돌리기 누르면 18번일까요? 19번일까요? 싸움 나거든요, 이거. 요 위에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름이 걸린 사람이에요. 저거를 처음에는 안 넣었더니 막 싸움 나요. 너야, 나야, 막 이렇게. 그래서 저 오른쪽에 이름 딱 뜨게 해놨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회전 추천판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 1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만든 지가 1박 2일에서 복불복 보다가 거기 막 돌려서 여행지 가고 그러잖아요. 저런 식으로 애들하고 뭔가를 발표 수업을 하거나 주제를 정하거나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쓰다가 코로나 기간에 많이 썼어요. 쌍방향 수업할 때. 줌으로 쌍방향 수업할 때 애들 멍하니 있으니까 요거 이제 공유해놓고 돌려서 걸린 사람 발표시키고 뭐 이제 이런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얘가 1번, 2번 하면은 좀 정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름을 넣어놨어요. 명렬표에 있는 이름을 복사해다가 오른쪽에 쭉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만들기를 누르면 오른쪽에 붙여놓은 이름으로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꼭 이름이 아니라 뭐 주제 아니면 영어 단어 한 10개 넣어서 뚜루룩 해서 걸리는 영어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름 넣고 발표자로 많이 쓰는데, 그럼 1반 들어가면 1반 애들 명렬표, 2반 들어가면 2반 애들 명렬표를 놓고 시키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3반 명렬표는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요걸 추가한 거예요. 웬미리 보기. 웬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새 창에서 열릴 겁니다. 새 창에서 열리죠? 오른쪽에 이름 입력하니 없어져 버렸죠? 주소에 보면 학생들 이름이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즐겨찾기 하는 법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목 옆에 있는 거 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폴더에 갖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즐겨찾기 되는 거거든요. 그럼 즐겨찾기 하고 거기에다가 학생들 이름을 입력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반 애들 이름을 입력해 놨는데 3학년 1반 들어가면 1반 애들 이름, 2반 들어가면 2반 애들 이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가서 바로 딱 해서 시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반 애들 다 만들어서 즐겨찾기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들어가서 바로 즉시성 바로 딱 해서 시킵니다. 만드실 수 있겠죠? 근데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이 연수의 가장 핵심입니다.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수업 시간에 효과가 있을까? 보통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뚜루룩 길동이 걸리면 길동이 일어나.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얘기해봐. 저번 시간에 배운 광합성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길동이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휴 다행이다.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길동이가 답을 잘했어요. 아니면 길동이가 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왜 돌려서 길동이를 시켰지? 어차피 이걸 돌려서 시키든 안 시키든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는 거고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걸 굳이 내가 뭐하러 돌려서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뭐 이거 돌린다고 몰랐던 애가 탁 일어나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긴장시키느라고 얘를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발문 순서만 바꿔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에 선수학습을 한다. 그러면 자, 요거 회전 추천판으로 걸리는 사람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질문할 거야. 저번 시간에 뭐 배웠지? 그렇지.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지. 그래서 광합성이 뭔지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판서를 합니다. 아예 제목을. 그래서 광합성이란 광합성 생성되는 물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세 개 딱 적어놓고 요 세 가지 질문을 할 거야. 지금부터 시간을 한 2분 줄 테니까 답변 준비해. 그리고 이걸 2분 있다 돌리는 거예요. 그럼 2분 줄 테니까 답변 준비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 심리는 똑같아요. 제가 한 3개를 딱 적어놓으면 사람 심리는 저 중에 내가 몇 개를 알고 있나 스캔을 해요. 근데 2개는 알겠는데 하나를 모르겠어요. 에이, 뭐 모르면 어때? 뭐 이럴까요? 아닙니다. 3개 중에 2개를 아는데 하나를 모르고 있는 학생은 그걸 알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요거 딱 띄워놓고 요거 물어볼 거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이게 개별 맞춤형 학습이 됩니다. 첫 번째 거 모르는 애는 첫 번째 거 공부할 거고 마지막 거 모르는 애는 마지막 거 공부할 거고 이거 하나 띄워놓는 것만으로 학생들은 저번 시간에 중요한 거 3개인데 나는 요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공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건 몇 명 안 시키지만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부족한 걸 찾아서 공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답변 준비가 됐으면 옆 친구랑 한번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봐. 머릿속에 있는 거랑 말로 표현하는 건 다르거든. 그래서 옆 친구랑 한번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만약에 옆 친구 답변 들어보고 그거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잡아줘. 그리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걸릴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좋아요. 딱 띄워놓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긴장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2분 줄 테니까 답변 준비해. 근데 여기 맨 앞에 앉아있는 길동이가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길동이 너는 왜 안 하니? 다 알아요. 분명히 모를 텐데. 내가 할 길은 분명히 모를 텐데. 다 알아요. 그러고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 분명히 공부 안 했을 텐데 다 안다고 시간을 줬는데 막 룰루랄라 딴짓을 하고 놀고 있네? 길동이 너는 왜 안 하니?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그럼 일어나서 광합성이 먼저 설명해 봐. 그럼 뭐라고 하죠, 길동이가?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걸로 돌려서 시켜야지. 아니, 너 다 안다며. 그래도요. 그럼 이제 신랑이 버리잖아요. 아니, 너 다 안다 그랬잖아. 그래도 그렇지. 이거 돌리기로 해놓고 그냥 시킨 게 있어. 막, 부글부글, 걸리기만 해봐라. 길동이가 걸렸어요, 우연히. 일어나 답변을 봐. 근데 답변을 못 해요? 어떻게 되죠? 너 아까 다 한다 그랬잖아. 너는 저기, 깜지 한 장. 막. 그럼 길동이가 또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신경전 버리는 거죠. 자, 길동이가, 자, 2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준비해봐라. 근데 길동이가 안 하고 있습니다. 길동이 왜 안 하니? 다 알아요. 분명히 모를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니까짓 게 다 한다고 이러면 안 되죠. 왜 무시해요?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분량을 조절. 네? 분량을 조절해. 찍고 있어서 조심해야 돼. 조작 안 합니다. 조작 그런 거 없습니다. 제 프로그램에서 딱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조작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왜 길동이가 공부 안 하는 걸 선생님이 고민하느냐는 거예요. 왜 저 녀석을 어떡하지? 왜 내가 고민하냐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수업에 본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학생이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재미있으세요? 네. 알고 싶으세요? 네. 에듀테크가 더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진짜로 알고 싶으세요? 네. 그럼 또 설명해야 되겠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길동이도 다 안다고? 야, 요즘 그래도 좀 듣는 것 같더니 열심히 했나 보구나. 멋있어. 그리고 딱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길동이도 공부해서 이거 다 하는 거야. 우리 반 애들 아마 다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공부할 시간을 줬는데 혹시 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길동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 전체한테. 틀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 틀린 거 20번 쓰기. 요번 시간 끝날 때까지 깜지 20번 써서 제출하기. 그러면 애들이 막, 20번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양보해 줍니다. 그래? 그럼 15번? 좋아. 그럼 15번? 애들이 내 반 전체한테 동의를 받아 놓는 겁니다. 15번. 그럼 이제 길동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걸림이 15번?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안 걸릴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막 룰루랄라 거립니다. 그럼 이제 2단계 들어가죠. 2단계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시간이 좀 많아. 그래서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시키려고 그래. 왜냐면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럼 길동이가 어떻게 될까요? 고민이 되겠죠? 15명의 확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길동이가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몰라, 안 해, 막 그러다. 근데 옆 친구가, 별거 아니네. 그러면, 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길동이가 옆 친구 걸 보고 제가 돌렸는데 길동이가 걸렸는데 만약에 일어나서 설명을 제대로 했어요. 그럼 무한 칭찬해 주면 되죠. 야, 역시 요즘 길동이가 그래도 수업 태도가 좀 좋아지더니 이거 봐, 하니까 되잖아. 막 멋있어.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길동이가 만약에 답변을 못 했어요. 저는 답변을 못 해도 너 틀렸지? 이러지 않고 가능한 답변해 주기 힌트를 계속 줘요. 성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못 했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깜지 15번 쓰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불만 없어요, 길동이는. 왜냐하면 제가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학생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견되지 않은 걸 뒤밀었을 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야, 조용히 해라 그랬지. 너 끝나고 남어. 그러면 이제 얘가 갑자기 예견되지 않았잖아요? 왜 갑자기 남으래? 끝나고 따라와.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항상 예견될 수 있는 걸 던져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아이들 떠들면 보통 선택권을 넘기니까 길동이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보네. 우리 다 같이 듣고 싶으니까 한번 일어나서 얘기해 줄래?
그러니까 길동이가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그래? 그럼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얘기할 거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이렇게, 와, 그 길동이가 오늘 기분 좋은 일 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 두 번, 세 번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녀석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한다. 안 되겠다 할 때는 예측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정색을 하고, 길동아, 선생님이 좀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 지금 네가 선생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빠. 지금 세 번째 얘기했는데 똑같이 계속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 그래서 네가 만약에 선생님 지금 주의를 한 번 더 줬는데 또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너를 선도위원회에 넘길 거야. 네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예민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 상황을 선도위원회 가서 그 위원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선생님이 예민한 건지, 네가 심했던 건지. 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네가 한 번만 더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예고를 시켜주면 네가 지금부터 조용히 하면 그냥 넘어갈 거야. 학생이 내가 이 다음에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예견이 되면 사그러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그 학생이 안 사그러들고 똑같은 일을 또 했다. 그럼 선도위원회에 넘기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라고 했지. 야, 조용히 하라고. 넌 선도야. 이렇게. 그럼 학생이 벙 뜨죠. 선도위원회 가면 똑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부모님 오시고 뭐 이랬을 때 제가 세 번이나 경고를 줬는데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럼 부모님들 답변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시작하시죠. 우리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시간에 떠든 애가 우리 애뿐만이 아니라던데. 갑자기 우리한테만 소리를 바락 지르고 우리 애만 미워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얘만 떠든 게 아니라 여기도 쏘곤쏘곤 저기도 쏘곤쏘곤 막 그래서 이제 화가 났던 건데 우리 애만 떠든 게 아니더라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없는 진흙탕 싸움 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선생님이 강하게 나오고 싶을 때는 학생들로부터 예견이 되게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견이 되게끔 하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끌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전 추천판도 돌려서 걸린 사람 일어나 시키는 게 아니라 미리 예견을 하고 어떤 문제를 낼지를 알려서 아이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이요? 없으신가요? 네. 진짜요? 다른 선생님들도 안 보이시나요? 저장하기 불러오기가? 이거 제가 업데이트 시킨 데가 얼마 안 됐는데, 될 텐데. 휠 3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 예전 거라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 회전 추천판 그래서 55번 줄 있잖아요. 55번 줄 한번 누르고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누르고 들어가시면 요거 7월 9일 날 업데이트 한 거거든요. 제가 여름방학 전에 쓰다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업데이트 한 건데 여기 들어가서 만드시면 돼요. 휠 3. 이게 3.0이거든요. 버전이. 그 밑에 있는 게 2.0인가 봐요. 여기서 이름 바꾸고 만들기 누르고 웹 미리 보기 가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 최근에 추가한 겁니다. 저장하기 불러오기 왜 넣었을 것 같으세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사실은. 얘 이렇게 돌리고 나서 한 명 발표하잖아요. 모든 우리 반 애들을 다 발표시키고 싶어요. 다 발표시키면 한 명 발표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당첨 삭제를 누르면 그 학생이 없어져요. 또 돌리고 또 누르면 또 없어져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10명밖에 못 시켰어요. 근데 나는 모든 학생들이 다 발표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 눌러 놓으시면 돼요. 저장하기.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실행을 시키면 모든 학생들 번호가 다 나올 겁니다. 여기 22번, 23번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맨 마지막에 저장한 걸 불러와요. 22번 없어졌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한 명씩 한 번은 다 발표해야 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애들 발표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날 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니까 한마디씩은 다 시켜야 되겠다 해서 추가한 기능이거든요.
좀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가는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충분히 못 드렸네요. 아까 삼각형, 사각형, 웹용 직소 퍼즐 만들기 위해서 여기 만들기 들어가 보시면 저 왼쪽에 11문제용, 18문제용, 교사용 이런 것들이 있죠. 18문제용 누르면 18문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삼각형이 작아져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하기에는 이제 삼각형이 작아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문제를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18문제용으로 놓고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18문제용으로 만들고 만들기를 누르면 삼각형 작업이 굉장히 많아졌죠. 굉장히 많아졌죠. 여기서 11문제용을 만들고 만들기를 누르면 적어졌죠. 그래서 적당히 쓰시는데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써보니까 18문제용은 소단원이나 대단원 마무리할 때 쓰시면 좋아요. 근데 조금 한 2, 3차 시하고 하고 싶을 때는 18문제 만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11문제용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에 맞춰서 이걸 1시간 내내 할 거냐, 한 10분, 20분 정도 투여할 거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바꾸시면 되고요. 저기 만들기에 교사용이 있었죠. 여기 아까 만들기에 보시면 여기 교사용이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교사용에 체크하고 18문제용을 만드시고 미리 보기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요거는 교사용이니까 학생들이 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만들어 뒀느냐? 사실 이 삼각형 직소 퍼즐은요, 태블릿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종이에다 출력해주고 애들이 가위로 잘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태블릿 나눠주기 귀찮으면 그냥 종이에다 출력해주면 되는데 요건 정답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문제 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요거 출력해 주는 거예요. 화면 캡처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요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래쪽에 체크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면 이렇게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 가위로 자르기도 쉽죠. 자르면 이렇게 이제 조각이 납니다. 그럼 그거 아이들이 수동으로 그냥 모든 별로 앉아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시간짜리 공개 수업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비주얼 싱킹으로 좀 꾸미게 하고 주변에 뭐 내용 정리하게 하고 그러면 1시간짜리 공개 수업도 가능해요. 요렇게 맞췄을 때 요 내용들을 학습지 주고 정리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 백두산, 뭐 지구에서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은 금성, 뭐 이런 식으로 학습지에다 칸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정답 찾아낸 거 정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용을 만들어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쭉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 아세요? 이 문제에 곧 부딪히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봐. 문제를 수정해야 되는데 얘 만든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어떤 거지? 하나 만들 때는 걱정할 게 없죠. 뭐 1차시, 2차시, 뭐 3단원, 4단원, 2학년, 3학년 막 만들다 보면 거기서 봐. 얘 오타가 있네. 수정해야 되는데 얘랑 연결되어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어떤 거지? 찾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사용을 만든 겁니다. 이 교사용에서 학생용 누르면 바로 학생용 이렇게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거 만들어져요. 그거 보내주면 되고요. 교사용에서 요거 파란색 동그라미를 누르면 교사용에서는 얘가 만들어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교사용을 만들어서 얘를 즐겨찾게 해두시면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보세요. 수업에 3학년 수업에 뭐 초성 퀴즈면 초성 퀴즈 해서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쭉 만들어 두거든요. 삼각형 직소 퍼즐이면 삼각형 직소 퍼즐 이렇게 만들어 두거든요. 즐겨찾기 해놓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가르치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할 건데 학생들한테 보내줄 거면 학생용 눌러서 요거 링크 주소 보내주면 되고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봐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 그러면 요 파란색 점 얘를 누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열리니까 여기에 가서 수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교사용이나 학생들이 직접 건드리지 않는 거, 또 학생들이 문제와 답을 봐도 되는 거는 다 누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열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학생들 거에 넣어놔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안 넣어놨을 건데 학생들 거에, 이건 학생들 거에 넣어두면 안 되겠네요. 정답이 나오니까. 이거 말고 이제 뭐 그 카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건 애들이 답을 알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눌렀을 때 학생들도 보게 해놨어요. 그럼 미리 공부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미리 이거 했을 때는 이렇게 답해야 되는구나 공부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몇 가지 이제 수업 시간에 쓰면 좋은 것들, 따라하면 좋은 체조는 나중에 따라해 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오늘 이야기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거 끝내면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달한 건 아시죠? 추천드리는 건 저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매 시간 쓰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만드는 건 안 할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설명드릴게요. 정말 선생님들도 이거 사용하시면 진짜 좋거든요. 여기 30번 줄에 들어가 보시면 만드는 방법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을 해요. 여기 보면 수업 시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제가 적어 놨는데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고 가사를 나눠주고 이 가사를 채워 넣는 거예요. 한번 채워 보십시오. 속으로. 자, 여기까지만. 계속 듣고 싶으시죠? 노래 좋죠? 근데 스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얘가 작사, 작곡 다 해줍니다. 근데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얘한테 역학적 에너지 관련 수업송 만들어줘. 이랬더니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거예요. 중학생 수준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또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여기 들어가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교과서 본문을 PDF 파일로 잘라요. 역학적 에너지 부분만.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PDF 자르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 보시면 있을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부분만 잘라요. 그래서 걔를 챗GPT에다 올려요. 파일 첨부를 해요.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만 쓰면 돼요. 이 내용으로 수업송 만들어줘. 수업송 가사 만들어줘. 그럼 얘가 가사를 쫙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쫙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가사를 복사해서 아래 한글에 붙여놓고요. 이 가사를 복사해서 아래 한글에 붙여놓고 수정을 합니다. 쭉 선생님이 보시다가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요거는 요런 내용 들어갔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들게 수정을 한 다음에 그 가사를 스노에다 붙여놓고 이 가사로 노래 만들어. 그럼 방금 보여준 그런 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사는 제가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애들이 써야 되는 곳에 네모칸을 만들어줘요. 이 네모칸도 만들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네모칸 만드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제가 편해지려고. 그 한글 매크로로. 애들이 쓰기 하고 싶은 거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에 매크로 하나 딱 누르면 다 네모칸으로 쫙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썼냐 하면 이벤트성으로 소단원 마무리할 때 그 놀라운 토요일처럼 틀어주고 한 번 틀어주고 두 번 틀어주고 세 번 틀어주고 막 이러면서 맞추게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벤트성인 거예요. 재미는 있지만 이게 학습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까? 애들은 받아 적는데 급급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이 방법이 너무 좋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수업 소단원 들어갈 때 소단원별로 하나씩 만들어요. 소단원별로 아니면 대단원별로. 보통 소단원이 좋더라고요. 소단원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첫 시간에 그 소단원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가사를 아이들한테 나눠줘요. 학습지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 소단원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매 시간 노래를 한 번씩 틀어줄 건데 마지막 시간에 끝나고 나면 걷어갈 거야.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날까지 가사를 완성해야 돼. 이해되시죠? 몇 번 틀어준다고요? 매 시간 몇 번? 딱 한 번. 그래서 첫 시간 틀어줍니다. 그러면 애들 분명히 이거 나와요.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안 돼. 안 돼. 약속이잖아.
선생님은 항상 튕겨야 됩니다. 아이들은 요구해야 되고. 너희들이 수업 잘 들으면 끝날 때 그럼 한 번 더 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한 번만 틀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애들이 딱 한 번밖에 못 듣잖아요. 굉장히 집중해요. 막 딱 끝내 딱 준비하고 있다 틀어주면 그 딱 한 번밖에 안 틀어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첫날 틀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반응 나올 것 같으세요? 아직 안 배운 내용입니다. 첫날 틀어주면 애들이 욕해요.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mh. 근데 아직 위치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9.8m, 이씨, 뭐라는 거야, 씨, 아유, 막,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욕을 하고 항의를 합니다. 왜냐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위치 에너지를 배웠어요. 내일 틀어주면 저게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방법이 좋은 점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올라가면 뭐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은 이게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구나. 들리고 그 밑에 안 들렸던 것도 그 다음날은 얘가 변하는구나. 하나씩 애들이 채워가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이 가사를 다 공개를 하고요. 이제 가사를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하면서 왜 이런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이런 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기술적인 거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한 번씩 만들어서 쓰면 좋겠고, 요게 너무 좋아서 요것도 제가, 과학 교과만 공유방을 만들어 놨어요. 과학만. 아마 밑에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 만든 거 있으면 학습지랑 공유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반응 나오는지 아세요? 다 따라 불러요. 계속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첫날 배웠으면 여기다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채우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검증해야 되니까. 잘못 적은 게 없나 봐야 되니까. 그래서 노래 듣는 동안 애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오늘은 바빠서 못 틀어주겠다.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노래 못 듣고 가겠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일어나서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자기가 막 부르더라고요, 막 들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틀어줄게. 그래서, 애들이 요구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거 제가 여기 쭉 열어놨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 노트북 LM도 좋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콘서트 할 때 자세히 못 드려드렸는데 저의 고민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고민이에요. 인간은 뭘 해야 될까 고민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를 했는데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대안을 제시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저의 가장 큰 현재의 고민은 현재 그럼 뭘 해야 되느냐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나온 지 얼마 된지 아세요? 챗GPT 나와서 우리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지. 인공지능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챗GPT가 나와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게 2년 9개월 됐습니다. 2년 9개월 됐는데 2년 9개월 만에 얘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은 이거예요. 지금도 항상 저는 놀래요. 얘 보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얘가 뭔 짓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은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라고 말하는 게 현재 기준으로 말하는 게 3년 후에 이게 정말 CR이나 먹힐까?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사람은 예술적인 거 해야 된다. 그림 그리고 소설 쓰고 이런 건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창의적인 거 못하니까 예술 뭐 이런 거는 절대 침범할 수 없을 거다. 다 하잖아요, 지금. 영화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이게 새로운 게 나왔다 볼 때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저기 아까 요것도 요 위에 보시면 노트북 LM으로 학습 영상 만드는 거, 요거. 이것도 그냥 교과서 올리고 한마디 딱 하면 얘가 만들어주는데, 잠깐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뇌익스플레이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 톡톡 숨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손에 든 컵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미스테리한 힘에 대해 얘가 혹시 계단 내려갈 때나 저 뒤에 글까지 얘가 다 만들어주는 거, PPT까지. 왜 어떤 곳에 교과서 본문 올리면. 제가 한 건 그냥 버튼 하나 누른 것밖에 없어요. 저 뒤에 배경까지 얘가 다 만들어줍니다. 자, 모든 미스터리에는 단서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주력부터 한번 찬찬히 뜯어볼까요? 저는 아마 평생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모든 거에는 단서가 있기 마련이야. 하나씩 꼼꼼히 뜯어볼까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거든요. 얘는 막 그럼 지금부터 여정을 떠나봅시다. 진짜 얘가 만들어 놓은 거 듣다 보면 질투나요. 막 이렇게 생각했죠. 그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듣다 보면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막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성공 못했어요. 얘가 지금 배경까지 쫙 만들어주잖아요. 거기에 빈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까 노래 틀어준 것처럼 애들이 그냥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그 빈칸을 이렇게 채워넣으면서 뭔가 분석하면서 듣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아직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롬프트 써봤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어요. 그거 성공하면 나중에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0번 줄에 제가 유튜브 영상 플레이어라고 만들어 놨는데 선생님들 유튜브 쓰실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문제되는 점이 뭐죠? 네, 광고 뜨죠. 이렇게 유튜브 딱 틀어줬는데 지금은 안 뜨네요. 다행히. 광고가 뜹니다. 그래서 광고 안 뜨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여기 있죠. 몇 번 줄이냐면 60번 줄. 60번 줄 가보시면 여기 유튜브 영상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그러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그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에다 갖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붙여넣기 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얘가 불러와서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고 여기 링크 주소 하나 생기죠? 요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면 저 링크 주소 누르고 들어가면 광고가 뜨지 않습니다. 광고가 뜨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김에 얘 플레이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되는데 이렇게 영상 재생해서 이렇게 보시다가 나는 10초부터 20초까지만 애들 보여줘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 10초부터 20초까지만 보여줄 거야. 그리고 보관하기 2를 누르면 링크 주소가 바뀌어요. 요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 딱 10초에서 시작해서 20초 될 때 딱 멈춥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영상 중에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딱 정할 수 있고요. 제가 수업에 쓰려고 만들었으니까 일단 광고가 안 뜬다는 거. 물론 모든 유튜브 영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딱 끝났더니 여기 관련 영상이 쫙 떠요. 근데 저런 건 좀 애들 보기 민망한데 막 이런 거까지 쫙 뜹니다. 뭐 예를 들어 탄핵에 대한 거 맨날 보다 보니까 탄핵 관련된 것만 쫙 뜨고 선생님 정치에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뜨게 하지? 그래서 그 안 뜨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도 안 떴잖아요. 하나도 안 떴죠? 요거 안 뜨게 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62번 줄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 들어가도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광고 제거하기 아니고 직접 들어가서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요 오른쪽에 관련 영상 뜨잖아요. 하나도 안 떴죠. 그래서 아래쪽에도 관련 영상이 하나도 안 뜹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같이 잘 사용하시면 관련 영상 뜨거나 하는 거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KGS 포인트 손가락 요거는 지금 해봐도 되는데 시간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자 여기 들어가시면 얘는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손가락 옆에서 꺼내내죠. 수업 시간에 필요할 때 손가락을 꺼내내서 마우스 휠 돌리면 돌아가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경보음 나오고 제자리 클릭하면 펜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 마우스 휠 돌리면 색깔 바꿔 쓸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이면 다시 손가락으로 돌아오고 던져놓으면 필요 없을 때 던져놓으면 다시 제자리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애들 화면 보는데 얘들아 화면 너무 집중하지 말고 선생님 봐. 그런데 저 안 보고 화면만 볼 때 있잖아요. 화면 확 꺼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얘를 펜으로 바꿔서 우측 상단으로 가지면 화면이 꺼집니다. 내려오면 켜지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우측에 플러스 표시 누르면 뭐 여러 가지 열리는데 드래곤볼 흉내를 냈어요. 이게 꺼내가지고 던져놓으면 타이머 나오고 꺼내서 던져놓으면 발표자 뽑기 나오고
발표자 뽑기. 즉석 발표자 뽑기. 꺼내서 던져놓으면 총 나와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스트레스 잠깐 해소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놓고 마우스 휠 돌리면 두께 조절되는 건데 원래 자막 가리는 용도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무설치 프로그램이거든요.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65번 줄 들어가셔서 자세한 사용법은 여기 쭉 써 있고요. 맨 위에 요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요거 KGS 포인트 2-1 다운받으신 다음에 반드시 압축을 푸셔야 돼요. 압축을 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압축 풀기. 그러면 새 폴더에 풀리죠. 거기 들어가서 KGS 포인트 2-1을 더블 클릭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USB로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더블 클릭했을 때 만약에 보안 설정이 뜨시는 분은 이렇게 만약에 윈도우 PC 보호 이런 거 뜨시는 분은 추가 정보 실행 누르시면 돼요. 이게 윈도우 11부터는 보안이 강화가 돼서 개발자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은 일단 경고를 줘요. 근데 제가 개발자일 줄 모르니까 윈도우 11에서 이거 이상한 프로그램도 실행할 거냐? 경고를 주는데 추가 정보 누르고 실행 한 번만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 뜨지 않습니다. 자, 실행 누르시면 화면에 아무 변화 없죠? 우측 하단에 손가락 끝이 보일 겁니다. 설치된 거예요. 그럼 그거 끌어내서 이렇게 마우스 휠 돌리면 돌아가고 걔를 펜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바뀌어요. 제자리에서 클릭. 돌아오고 싶으면 제자리에서 클릭. 펜으로 바뀌었을 때는 마우스 누르고 화면에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다 되시죠? 자세한 건 나중에 돌아가서 하십시오. 종료하고 싶을 때는 맨 오른쪽 아래 보면 M자라고 조그만 글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글자 보이시죠? 걔를 클릭하면 초기화되고요. 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고요. 걔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종료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완전히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윈도우 C에다 놓고 이렇게 단축 아이콘으로 밑에 작업 표시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서 필요한 얘 딱 누르면 바로 탁 실행돼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저렇게 작업 표시줄에다가 이 폴더를 C나 이런 데 잘 보관되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 얘만 바탕화면에 바로 가게 만들어서 작업 표시줄에다 끌어다 놓으시면 언제든지 수업하시다가 필요할 때 탁 누르면 바로 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자리 클릭하면 펜으로 바뀌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 우측 맨 끝으로 가져가면 화면 까매집니다. 이걸 어떻게 까맣게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쓰다가 펜으로 바꾸려면 뭐 Alt 1을 누른다던가 키보드를 자꾸 써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마우스 들고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잘해요. 가서 여기 가서 자 이거 한번 볼까?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펜으로 바꿔서 화면에 써야 되는데 이걸 키보드를 하게 해놓으니까 저까지 다시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자리 클릭하면 펜으로 바뀌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집중하라고 이렇게 여기 보라고 이런 거 되고요. 여기 줄도 하나 있죠. 이 줄은 글 같은 거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짚어가면서 읽는 건데 마우스 휠 돌리면 길이 조절됩니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요거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도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탄성 소리 나요. 발표 잘했을 때 대단한데 막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 거기 제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한글 학습지 한 번에 제작하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매크로거든요. 매크로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이런 거 이렇게 학습지 만드시죠? 이거 학습지 애들한테 인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죠? 정답을 지워야죠. 정답 어떻게 지우십니까? 하얗게 어떻게 바꾸시나요? 하얗게 색깔 지우개로 한 8장 되는데 그래서 열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Alt 3 누르면 다 지워지거든요. 인쇄 주면 되고 Alt 4 누르면 다시 나타나거든요. 이게 매크로 써서 빨간색 글자를 하얀색 글자를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 다음에 애들 답 맞춰줄 때 이렇게 열어놓으면 애들이 보고 받아 적잖아요. 설명 안 듣고. Alt 2를 누르면 정답이 다 가려져요. 그럼 커서 맨 앞에다 놓고 설명하면서 Alt 1을 누르면 하나씩 열려요. 설명하고 열어주고 설명하고 열어주고 설명하고 열어주고 이렇게.
그러다 학습지 안 가져왔는데 그럼 Alt 3 눌러서 그 출력해주고 다시 Alt 4 누르고 가린 다음에 설명하고 열어주고 설명하고 열어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엊그저께 추가한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래방 만들 때 빈칸 만드는 거 하나 더 추가했는데 Alt 0을 누르면 빨간색 글자가 다 빈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사 만들 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상태에서 저장해버리면 원본으로 못 돌아와요. Alt 3, Alt 4는 원본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글자 색깔만 바뀐 거라. 근데 이 상태에서 저장해버리면 거꾸로 못 돌아와요. 왜냐면 네모가 무슨 글자인지 얘가 아무리 귀신이라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만 주의하시면 얘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상태 복귀해야죠. 그 매크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서 천천히 해보시면 한 번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설치하시면 학습지 만들 때 굉장히 편합니다. 뭐 수업하실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목이 아픈 광고를 한번 같이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만들거든요. 게임도. 이거는 아이들 마음껏 함성 질러줄 수 있게 하는 게임입니다.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부딪히면 죽어요. 저까지 살아가야 돼요. 부딪히면 죽어요. 네, 뭐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졸린 시간이나 이럴 때 같이 하면 좋고요. 이게 그냥 아가 아니라 뭐 학습 목표 같은 거, 뭐 성공입니다. 다음 레벨 도전하세요. 이게 학습 목표다. 그럼 이런 거 띄워주고, 자, 다 같이 따라해. 성공입니다. 다음 레벨에 도전하세요. 이걸 계속 반복시키면서 그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이거 똑같이 반복하면서 조절하게 하면 되고요. 얘가 레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도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그냥 간단하게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한번 들어가서 실행시켜 보시겠습니까? 지금 노트북에서 다 될 거예요. 얘가 노트북에 마이크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 링크 있잖아요. 링크 실행시키고 한번 해서 움직이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되셨으면 끄시고요. 잘 되죠?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95%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생활하시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다면 다 만들어 놨어요. 뭐 애들 수상자 명단을 사정해 하느라고 만들었는데, 우리 교무부 선생님, 연구부 선생님 보니까 수상자 명단 학번하고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결제해서 냈는데 나중에 보면 이름이 틀리거나 학번이 틀려가지고 다시 하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왜 매번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학교 애들 명령표 쫙 넣어놓으면 그냥 거기에다가 그 사정안 같은 데 있는 거 갖다가 딱 집어넣고 검증 누르면 학번하고 이름 틀린 거 바로 탁 나와서 확인할 수 있게. 뭐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보시다가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거 있으면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제가 고민했다면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교직 경력 몇 년 돼 보이시나요? 말 잘하세요. 잘 삐칩니다. 몇 년 돼 보이시나요? 25년 나왔습니다. 올해 30년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제가 선생님들이 지금 아마 겪고 계신 걸 다 먼저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결해 놨습니다. 검색만 잘 하시면 뭐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냈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인다. 등사 있더니. 그런 경우 있죠? 시험지라고 검색해 보시면 시험지 인쇄 확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원안지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면 얘가 등사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미리 확인하게 한다던가.
뭐 자리 바꾸기 학급투표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인원점검 명령표 써보신 적 있나요? 인원점검 명령표. 이것도 아까 위에 있는데 제가 안 하고 넘어갔죠?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별거 아닌데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은 이제 다 아실 테니까 뭐 이런 겁니다. 실행시키면 우리 반 애들 이름을 그 명렬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 넣어서 연동시켜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요거 홈화면에 바로 가게 해놓으면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구 아니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도망, 지각, 뭐 조퇴 이렇게 체크하고요. 스마트폰에서 하는 겁니다. 얘 가장 핵심은 10번 학생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그럼 10번 학생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전화 걸기 창이 열려요. 본인 전화, 부모님 전화. 그래서 저는 이게 최대 100명까지 입력 가능하거든요. 우리 학교 교직원 명렬표도 이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학년 5반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된다. 그러면 들어가면 쫙 100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2학년 5반 선생님 꾹 누르고 있으면 전화 걸기 창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연동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저희 학교 전체 선생님들한테 카톡으로 다 뿌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우리 학교 전체 명단 뜨고 원하는 사람한테 통화하고 싶으면 꾹 눌러서 통화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부장이다. 그러면 각 반 담임 선생님이 본인 거 만들어주세요. 본인 반 거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링크 주소만 아까 edigo.kr 들어가서 짧게 줄여서 쫙 모아놓으면 1반부터 10반까지 모든 명렬이 되는 거고요. 저희 체험학습 같은 거 갈 때도 과학과에서 뭐 체험학습 간다. 그러면 참가자 받은 애들 그냥 엑셀에다가 우리 한번 정리하잖아요. 1학년 1반 누구, 1학년 2반 누구. 그럼 그거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가지고 연동해서 바로 딱 만들어서 인솔하는 선생님들한테 딱 뿌리면 그냥 그 참여자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서 애들 왔나 안 왔나 체크도 하고 필요하면 꾹 눌러서 너 왜 안 오니 전화도 하고 한 번에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까 삼각형, 사각형 지수 퍼즐이랑 똑같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넣고 연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오늘 시간 되면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거든요. 이거 선택권. 이거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에듀테크는 기술일 뿐이고요. 사실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학생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 형성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말을 꺼내면 안 돼요. 일로 세면 오늘 안 끝나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은 천성적으로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선생님이 내가 시키지 말고 학생이 선택하게 해라. 근데 교사들은 너무나 시키는 걸 좋아한다. 갈등은 이럴 때 일어납니다. 본인의 해당 하나 들어보십시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현명한 선생님이 멍청한 학생을 잡아다가 논리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지시를 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본인에 해당하시나요? 어디에서 갈등이 시작됐을까요? 이 중에 있어요. 맨 끝에 지시할 때부터. 사람은 천성적으로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너무나 쉽게 시켜요. 근데 이 지시하는 게 모든 분란의 시작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길동이 답해봐. 네가 다 안다고? 그럼 답해봐. 지시하는 거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선택을 하게 해야 돼요. 길동이도 다 아는구나. 야, 그러면 공부 요즘 열심히 하더니, 틀리면, 이렇게 20번 쓰는 거야. 다 안다고 했으니까 선택하게 하는 거.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좌우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예시를 많이 들어놨을 건데, 짧게 그냥 선생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들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주면 이겁니다. 오늘 연수가 끝나고 집에 가서 배우자랑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겁니다. 자, 상상하세요. TV를 볼 겁니다. 소파에 앉아서. 근데 오늘 저녁에 생선을 구워 먹었어요. 비린내가 솔솔 나요. 좀 짜증이 나요. 비린내 냄새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TV를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죠. 집중도 안 돼요. 막 냄새 때문에. 그래서 옆에 배우자를 이렇게 봤더니 배우자도 막 냄새 난다고 킁킁거렸는데 제가 딱 쳐다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하고 해맑은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에이씨, 내가 해야 되겠다. 그쵸? 말이라도 붙여보고 싶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있죠? 빨리 가 설거지하고 TV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딱 일어나려는 찰나에 옆에 배우자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냄새 안 나? 설거지 좀 하지?
설거지하고 TV를 보면 냄새도 안 나고 집중도 잘 되고 좋잖아?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 드세요? 와, 우리 배우자 진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도 하려고 했으니까 꾹 참고 가서 했어요. 하고 와서 자리에 딱 앉으면서 아유, 너도 좀 해라. 속으로. 겉으로 하면 싸움 나니까 너도 좀 해라. 그러면서 앉는데 배우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거 봐.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좋잖아?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사람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관계에서 깨달은 건데요. 차라리 아무 얘기 안 했으면 내가 가서 아이고 그래 당신 많이 힘들었겠지. 오늘은 내가 한다. 그리고 와서 앉으면서도 아이고 그래 나도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한 거야. 옳은 일 한 거야. 좀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뭔가 나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말 한마디 톡톡한 게 설거지를 했다는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서 말 한마디 톡톡한 게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짜증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싸우고 온 애한테 뭐 조곤조곤 얘기해서 아이가 수긍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드디어 나의 논리에 빠져들었구나. 그럼 대부분 선생님은 이렇게 나가죠. 그거 봐. 내 말 들으니까 네가 잘못했지? 그 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가서 당장 사과하고 와. 애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싹트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거 봐. 내 말 들으니까 네가 잘못했지? 당장 사과하고 와. 뭐해 가서 빨리 사과 안 하고 뭐 아직도 할 말 있어? 없잖아. 네가 100% 잘못했잖아. 가서 사과하라고. 아이가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기 싫어집니다. 뭐 저만 100% 잘못했나요? 어쨌거나 해서 그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어요. 어떻게 됐니?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그거 봐.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되잖아. 그럼 아이는 뭐 한 거죠? 뭔가 했는데 되게 기분이 나빠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수긍을 한다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지시하지 마시고요. 선택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너 앞으로 그 친구랑 어떡할 건데? 아이가 선생님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싹 해결이 됐죠. 선생님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나오면 자, 말 나온 김에 에듀테크 때려치고 자,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학생이 선생님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은 학생한테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제 영업 노하우인데. 자, 한번 속으로 말씀해 보시죠. 선생님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제가 학생입니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잘 생각했다. 멋있다. 뭐 그렇게 해라. 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 진짜 뭐 대단하다. 뭐 이런 보통 이런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놔줄 때 하는 말인 거 아세요? 도둑놈 놔줄 때 도둑놈이 형사님 저 이제 앞으로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해주는 말인 거 아세요? 멋있다. 야, 대단한데 네가 말한 대로 하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은연중에 이 말이 잡으려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 감시하는 자와 빠져나가려는 자,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기분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 은연중에 선생님은 나를 잡으려는 자, 나는 안 들키고 빠져나가려는 자,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걸 아군 관계로 바꿔주셔야지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아군 관계로 바꿔주는 마법의 비법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오늘 못하겠네요. 알고 싶으세요? 네. 에듀테크 해야 되는데 시간도 6분밖에 안 남은데 그리고 이건 제 노하우인데 30년 걸렸는데 이거 깨닫는데 알려드릴까요? 네. 원하시나요? 네. 알았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앞뒤 다 잘라 먹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저 자세히 써 있거든요. 적어두고 쓰십시오. 그냥 반사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 제가 사과할게요 라고 말하면 그 결심을 공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제 반응은 이거예요. 사과하겠다고?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첫 번째 반응. 쉽지 않을 텐데. 그 쉽지 않을 텐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너 정말 엄청난 결정을 한 거야.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을 텐데.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선생님 같아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야. 근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선택할 줄 알고 너 진짜 대단하다. 첫 번째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지? 그다음 두 번째 반응은요. 보내주면서 모든 대화 끝에 쓰십시오. 의무적으로. 그럼 선생님은 뭘 도와주면 될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뭘 도와주면 될까? 이 두 가지를 그냥 반사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럼 학생이 어떤 입장을 듣냐면, 아, 내가 선택한 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다가 실패했을 때,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선생님하고 나는 같은 편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공동 목표를 가진.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 제가 사과할게요. 너 진짜 잘 생각했다. 그렇게 하렴? 그 다음날 만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니? 아직 사과 못 했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사과하라고 강제로 시켰어? 네가 네 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직 사과 안 하면 어떡해? 내가 뭐 하라고 찔렀어.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말이 곱게 안 나가죠? 근데 제가 쉽지 않을 텐데, 뭐 선생님이 도와줄 건 없을까? 그 다음날 만났어요. 어떻게 되니? 아직 사과 못 했는데요? 그럼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거 봐.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 너 진짜, 굉장히 올바른 선택한 거야. 쉽지 않은. 지금이라도 뭐 선생님이 도와줄 거 없을까? 그리고 학생이 하다가 사과를 하려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 학생이 예를 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못 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그랬으니까 이 학생이 하다가 잘 안 되면 아, 참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 아까 설거지하는 것처럼 똑같이 설거지를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 적대 관계가 되기도 하고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더 부드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오늘은 생활지도가 아니라 수업이니까요. 수업 시간에도 선택권을 넘기면 굉장히 많은 게 부드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수업 들어가면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재밌는 실험 도구를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보자. 이거 보면 오늘 수업 내용이 한 번에 싹 이해가 될 거야. 얘들아, 이것 좀 보자. 이것 좀, 야, 거기 깨워. 야, 조용히 하고. 이거 한 번만 딱 봐봐. 재미없으면 수업 내용 환불해줄게. 진짜로 후회 안 할 거야. 딱 한 번만 봐봐. 그럼 애들 막 우왕좌왕 하다가 한 두세 명의 아이가, 그럼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고맙잖아요. 고마워. 막 그러고, 짜자자잔 했더니 그 서너 명의 아이가 재미 하나도 없네. 그럼 또 상처받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니들도 보라는 거예요. 지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건데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제가 가지들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재밌는 실험 도구를 준비해왔거든. 이거 보면 오늘 수업 내용이 한 번에 싹 이해가 될 거야. 어떻게 너희 반도 한번 보여줄까? 막 떠들고 장난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아, 너희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구나. 미안, 없던 일로 해. 진도 나가자. 궁금한 사람은 옆반 애들한테 물어봐. 엄청 좋아했거든. 자식들은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또 보여달라서 3번이나 보여줬어. 옆반 애들한테 물어봐. 그리고 치워버려요. 그러면 한 서너 명의 아이가 선생님 우리는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튕기고, 아니면 다른 애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애들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진짜로 보고 싶어? 그럼 딱 한 번만 보여줄게. 그리고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까 뒤에 몇 개 있었죠? 아까 뒤에 몇 개 있었죠? 뒤에 몇 개 있었죠? 아직도 눈치 못 채셨어요? 아직도 눈치 못 채셨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요쪽을 자꾸 보여주느냐, 이렇게 3개가 있어가지고 요쪽을 자꾸 보여주느냐, 요쪽을 자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어디를 자꾸 보여주느냐에 따라 좀 많아졌네. 어쨌거나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원리가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시군요. 알려드려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뭔가 할 때 이거 원리 알려줄 테니까 다 여기 보라고 막 강요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요구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튕기고 선생님 그럼 마지못해서 진짜 보고 싶어. 알았어 보여줄게.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설명을 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진짜 알고 싶으세요? 네. 이거 알면 제가 사기꾼이 되거든요. 모를 때는 신기한데. 자석으로 이렇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택권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제가 뭐 연수 소감 남겨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시간 되시면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못한 거 다 열어놓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방탈출 게임도 해보신 적 있나요? 코로나 기간에 구글 설문지 가지고
그것도 제가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한 건데, 여기 216번 줄에 방탈출 게임 공유방 가보시면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공유해 주신 방탈출 게임이 200개 넘게 있어요. 여기서 갖다가 그대로 4번 복사해서 문제 조금 바꿔서 쓰시면 되거든요.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만든 것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일단 다 열어드릴게요. 저겁니다. 초성 퀴즈. 이거는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대박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매 시간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학습 효과까지 있는 거고요. 이거 수업 시간에 마무리할 때 이걸로 마무리하면 굉장히 깔끔해지고요.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가서 한번 꼭 써보시길 권장드려요.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여기 98번 줄에 가보시면 만드는 방법 나와 있고요. 여기 옛날에 강의한 영상 하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제가 왜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라 업그레이드도 제일 많이 시켜놨어요. 쓰다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면 또 추가하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이 행복해지시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써보고 내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해야지 아이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지요. 내가 해봤는데 아우 짜증나고 이거 뭐야 이러면 하지 마십시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동하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건 개인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시간이 지나서. 네, 고생하셨습니다.